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GPS 전자전이 민간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이슈입니다. 아니, 엊그제 북한이 오물풍선 날려보낼 때 네. GPS 전파 교란도 어떤 거 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거랑 이제 비슷한 기술인데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은 우리 촌철님들이 지금도 쓰고 계시는 내비게이션에 이용되는 이게 위성 항법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3대 이상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GPS를 미사일에도 부착해서 범지구적으로 이거 쓸 수 있게 그 스케일을 늘린 시스템을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GNSS의 오류가 급증해서 이 잘못된 좌표로 운행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전쟁이 진행된 지역 인근에서 이 오류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영향을 준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전쟁에는요, GNSS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서 정밀 타격하는 뭐 유도 미사일, 드론 이런 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스푸핑이라고 GNSS 시스템에 가짜 신호를 보내서 유도 미사일, 드론이 엉뚱한 곳으로 위치를 파악하게 해서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술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푸핑이라는 전자전 기술이 요즘 전쟁에서 전황을 뒤집는 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미사일 드론만 골라서 교란시키는 게 아니라 이 광범위한 지역 전체를 좀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에게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광범위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데? 네, GNSS 혼란은 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항로 추적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최근 6개월 중에 신뢰할 수 없는 GNSS 신호를 지속해서 받은 인구가 무려 4천만 명에 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지역으로는 이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연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흑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접국인 레바논, 이집트에서 굉장히 심했고요. 네. 멀리까지는 터키,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에서도 방해 사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야, 상당히 넓은데요, 이러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비행기들이 길을 잃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핀란드 국영 항공사 PN에어 소속 항공기 2대가 에스토니아 타르투 공항에 접근하던 중에 GNSS 문제로 헬싱키에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요. 1월에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브리티시 항공 여객기가 러시아가 점유 중인 크림반도에 잘못 착륙하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오호, 예. 그리고 그랜드 세프트 이 국방장관을 태운 영국 왕립 공군 항공기가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러시아 발트해 지역인 칼리닌그라드주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중 GPS 신호 방해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항공기가 뭐 북극성 보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GPS는 필수 아닌가요? 완전 필수입니다. 전파방해 추적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만 5천여 대의 항공기 GPS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전쟁 지역 주위를 지나는 모든 항공기가 전부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GNSS가 없으면 어떻게 뭐 목적지까지 뭐 별 보고 간다 그래도 조종사가 눈과 관제탑 지시에만 의존해서 이 착륙을 해야 된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휴, 아찔하죠, 이거. 네. 그리고요 또 지난달 초 이스라엘 텔아비브 일대는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전자결제 이 작동이 멈췄고요. 또 배달 택시 앱도 이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GNSS 교란 작전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지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신에 레바논 베이루트 일대가 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불편한 건 그래도 뭐 감수할 수 있다 쳐도 위치를 잘못 인식한 미사일과 드론이 민간 지역을 타격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겠죠. 이거 항공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도 문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바닷길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는 GNSS와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선박이 흑해와 동부지중해에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서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 같은 재앙이 벌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 역시 이 말씀하신 대로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 막 보냈잖아요. 그게 어제 새벽인데 남쪽을 향해서 일시적인 GPS 고랑 공격에도 좀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뭐 다행히도 군부대 민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예. 각국에서는 오히려 GNSS의 결함 보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상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로 정밀한 위치와 이 시각 정보를 파악하는 지상파 항법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개발이 앞선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도 시범 운용이나 뭐 송신국 구축 단계 이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전쟁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GPS 관련해서 불편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행기 선박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이용주 캐스터는 내비게이션 없이 네. 이정표만 보고 어디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자동차 몰고? 저는 그 세대예요. 예, 저는 예전에 구글맵 뽑아서 다녔던 세대입니다. 예. 지도 보고 다녔어요? 저도 지도 보고 다녔죠.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예. 좀 되시는구나. 됐죠. 저도 됐습니다. 예. 동안이시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